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속궁합 잘 맞을 때 하는 행동 12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엔 혼인할 때 남녀의 속궁합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연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게 뭘까요? 속궁합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성적 취향과 성생활 패턴이 잘 맞는다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속궁합의 기준은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파트너의 피지컬, 예를 들면 남자의 크기가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자리 시간 또는 테크닉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속궁합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남녀가 관계를 하다가 이 사람과는 정말 속궁합이 맞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속궁합이 맞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늘은 남녀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잠자리 이후 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녀가 만약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녀는 정말 당신과 속궁합이 잘 맞다고 느껴 만족하고 있는 거랍니다. 속궁합 잘 맞을 때 하는 행동 12가지. 첫 번째, 관계 전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된다. 관계하기 전에 기분이 고조됐는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하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기는커녕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거나 관계를 해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면 정말 속궁합이 안 맞는 거죠. 반면에 관계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흥분하면서 기분이 고조된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건 상대가 격렬하게 잠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관계 전 서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되며 몸이 달아오른다면 상대와의 속궁합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서로 원하는 주기가 비슷하다. 속궁합이 잘 맞는 경우 신체적 리듬이 조화를 이룹니다. 쉽게 말해 하고 싶은 타이밍이 잘 맞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성형 리듬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원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매일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피곤해서 또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1,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길 원한다면 둘 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매일 하길 원하는 쪽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고 결국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이 성적 불일치는 곧 감정적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서로가 원하는 주기가 비슷하다면 잠자리 횟수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면 기본적으로 속궁합이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가 만족한다. 속궁합이 잘 맞는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서로가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상대는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속궁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남성의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인데요. 남자가 끝났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 할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상당수의 여성들이 잠자리 할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무려 50%가 애인과 잠자리 하면서 가짜 만족감을 연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관계 후 서로 만족감을 느낀다면 몸의 궁합이 좋다고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관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허전하다고 느끼거나 너무 길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반면에 속궁합이 좋은 사람은 단 10분을 하건 2시간을 하건 서로 만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즉, 행위 자체의 시간이 맞는 것도 궁합과 관계가 있는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여러 번 할 수 있다. 속궁합이 잘 맞으면 자주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내 몸과 궁합이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오래도록 자주 사랑을 나누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사랑을 나눠도 질리지 않는 감각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속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관계의 횟수는 컨디션이나 나이, 심리 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속궁합과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욕이 없던 사람도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사정을 하고 난 뒤에도 딜레이 없이 더 하거나 텀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평소 밥을 한 공기도 못 먹던 사람이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밥을 2공기 먹거나 먹고 또 먹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 서로 관계하길 원한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 한쪽은 잠자리를 원해도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자리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등등. 그래서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며 피하기도 하죠. 그런데 관계하고 싶을 때 상대방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속궁합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이고 이런 상태에서 관계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감도 높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관계 후 기분이 좋고 상쾌하다. 속궁합이 잘 맞을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장시간 운동 중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한 성취감을 느끼죠. 만족스러운 잠자리 후에는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며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속궁합은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 후의 행동까지 포함되어야 진짜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추위를 많이 타는 걸 알면서도 이불을 안 덮어준다거나 침구를 지저분하게 만든다거나 관계 후 뒷정리를 무시하면 이는 무의식 중 배려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소한 것들이지만 반복되면 결국 속궁합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일곱 번째, 취향과 스타일이 일치한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 있는 음악과 잔잔한 조명 아래 로맨틱하게 천천히 진행되는 잠자리를 선호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다이내믹한 속도를 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성적 취향과 스타일은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은 이런 취향의 차이를 열린 대화로 조율할 수 있어요. 반면에 소통 없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고 만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관계 후 잠이 솔솔 잘 온다. 속궁합이 잘 맞으면 한 번만 해도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원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의 안도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이죠. 반대로 잠을 덜 자도 피곤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이건 성관계 중 절정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조합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잠들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과정을 돕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관계 중에는 사랑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몸을 긴장하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안정감과 행복감을 줘서 좀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되죠. 또한 절정으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기도 하는데 이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절정을 경험한 남성은 여성보다 최대 4배에 달하는 프로락틴을 분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프로락틴은 수면 시작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뜨거운 밤을 보내면 남편이 먼저 골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홉 번째, 서로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한다. 속궁합은 기분, 즉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근육질의 상남자를 원하는 여자가 그런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면 더욱 잠자리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육감적인 몸매를 원하는 남자가 몸매가 뛰어난 여자와 관계를 하면 더욱 짜릿한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속궁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외모나 스타일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상형에 가까운 상대와 관계를 가질 때 극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번째,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면 어떤 이는 설레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설렘과 불안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서로 함께할 때도 온전히 집중하고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반면에 신뢰와 설렘은 공존이 가능하죠.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면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마음 편히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11번째, 신체적 구조가 적합하다. 속궁합에서 각도, 모양, 강직도 등의 신체적인 조건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크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몸에 잘 맞는 각도, 강직도, 지속력 등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만약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위치나 리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만 진행한다면 만족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의 몸에 대한 이해와 연구, 배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12번째, 헤어져도 미련이 가득하다. 속궁합이 잘 맞았던 연인이라면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어느 연애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남녀 사이 속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난 게시글 하나 소개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 지어볼게요. 속궁합이 얼마나 깡패냐면, 속궁합이 정말 좋으면 헤어지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진짜 헤어질 만한 이유가 명확하고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려도 연인으로서는 끝일지언정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끝맺음을 맺을 수가 없음. 아닌 거 아니까 참을 뿐 끊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친밀도나 유대감이 압도적임. 다른 전 애인들은 어쩌다가 마주치거나 연락 오거나 하게 돼도 아무 느낌 없는데 속궁합 베스트였던 전 연인은 가끔 스치듯 생각나고 어쩌다 연락 닿으면 어제 만났던 것처럼 편한 무언가 있음. 공감 안 되면 아직 완전 잘 맞는 상대 못 만나본 거임. 여러분들은 지금의 파트너와 속궁합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속궁합 잘 맞을 때 하는 행동 1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속궁합 잘 맞을 때 하는 행동 12가지. 첫 번째, 관계 전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된다. 두 번째, 서로 원하는 주기가 비슷하다. 세 번째, 서로가 만족한다. 네 번째, 여러 번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서로 관계하길 원한다. 여섯 번째, 관계 후 기분이 좋고 상쾌하다. 일곱 번째, 취향과 스타일이 일치한다. 여덟 번째, 관계 후 잠이 솔솔 잘 온다. 아홉 번째, 서로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한다. 열 번째,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11번째, 신체적 구조가 적합하다. 12번째, 헤어져도 미련이 가득하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